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번째 영상 시장 경제를 위해 필요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 경제의 주체가 시장 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에서 보았던 경제 주체가 총 4가지가 나와 있죠. 네,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입니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정부는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률,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3권 분립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사법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권도 있는데 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곳이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의 수반은 바로 대통령이겠죠. 그러면 그 역할을 먼저 자세히 볼까요? 경제 활동에 필요한 규칙을 확립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시장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새로운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정비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을 상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를 합니다.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왔을 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외부 효과가 발생 시에는 조정을 해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보조자금을 지급하는 등의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봤지만 부정적 외부 효과는 세금을 부과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조금 더 필요한 경제활동이 늘어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를 생산하고 관리하는데요. 이 공공재의 공급은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재를 생산을 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국방과 치안 서비스를 통해서 일단 안전이 보장돼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사회적 기반인 도로, 항만, 철도, 교량 뭐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공공도서관, 공원 같은 또 다른 이제 공공재들도 공급하고 관리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항상 자본주의의 문제는 이 소득 재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에서 불평등이 심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누진세를 적용하기도 하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 지원 등과 같은 그런 예산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합니다. 140페이지 알아볼까에 그런 내용이 남아있죠. 국가 예산으로 하는 일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누리집은 이제 홈페이지의 순화인데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리시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안정 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뉴딜 정책 같은 것도 얘기했었죠. 그거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었고요. 물가 안정, 사람들의 직장인들의 농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참 살기가 팍팍하죠. 그런 것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인상하기도 합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과서 139페이지에 알아볼 거에도 나와 있는데 기사도 나와 있죠. 어떤 통신사에 과징금 부여했다. 어마어마한 과징금 부여하는데 일종의 경제 분야에 있어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여 시장 경제의 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도 촉진을 하고요. 중소기업 경쟁 기반도 확보를 하고 소비자의 주권도 확립시켜주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좀 모를 만한 거를 좀 설명드리자면 상호 출자 금지라는 게 나와 있죠. 대기업은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만 좀 따지고 보면 뭐 여러분들 알만한 거 삼성전자가 있고요, 삼성물산이 있고 뭐 에버랜드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다 같은 계열사 안에 있지만 각각 다른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은 뭐를 하냐면 주식이란 거 여러분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회사에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분을 뭐 쪼개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식을 10%로 샀다, 지분을 10% 샀다. 그러면은 내가 그 기업에 있어서 10%는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식을 누구한테 파냐면 같은 계열사한테 파는 거예요. 삼성물산의 10%의 주식을 삼성전자에게 파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도 똑같이 10%를 삼성물산에게 파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경영에 있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게 서로 내부 거래를 하다 보면 공정성 있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을 하고요, 못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100% 잘 알지 못하지만 상호 출자 금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을 했는데요. 굉장히 강력하게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사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는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그러면 알겠죠? 바로 크게 그려드릴게요. 이윤입니다. 이윤. 물론 기업이 사회적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앞서 봤던 정부입니다. 네. 소득을 재분배하고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부양시켜주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 아니에요.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업가는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생산을 극대화해줘야 되고요. 생산이 극대화된 만큼 훨씬 더 소비자는 싼 물건을 살 수 있고 노동자는 더 많은 노동자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가의 역할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자본, 노동, 토지 등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생산한 만큼 훨씬 더 싼 가격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가들은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가져야 되는데요.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뭐 발생할 수 있는 위협과 불확실성, 리스크라 그러죠. 그런 걸 무릅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줘야 됩니다. 안주를 하고 자꾸 편법을 찾으면 경제는 이제 훨씬 더 뭐랄까 이렇게 고착화되고 별로 잘 역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을 활발하게 해서 시장 경제를 역동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법규를 준수하며 노동자나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기업의 행위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항상 기업가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이윤 추구가 그만큼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141페이지에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어떤 뭐 피라미드 같은 캐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피라미드가 나와 있는데 이거의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141페이지 제 생각 키우는 활동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활동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노동자를 봅시다. 노동자는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의미를 볼까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산에도 기여하고 소비에도 기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산 과정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여 시장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하게 하면서 그로 인해 얻은 임금으로 소비를 하는 양쪽에 위치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노동자는 권리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근로권이라고 하는데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도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도록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노동 3권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항상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요. 그 노동조합을 통해 자주적으로 교섭도 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단체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의 대표적인 예는 파업이 있죠. 일을 하지 않고 그런 거요. 이 노동 3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근대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러왔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인물로 전태일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밑에 알아볼까요? 상상한 노사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전원 과제로 요거와 관련된 과제도 일부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역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는 생산자인 기업과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소비 활동을 하죠. 근데 그 소비 활동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적절한 소비가 뒷받침되어야만 시장 경제가 원활히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굉장히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결정한 최종적인 권한을 소비자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주권을 기업도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됩니다. 독점을 한다든지 또는 이것에 방해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부는 이것도 규제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은 소비를 전제로 하므로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함으로써 생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단원에서 합리적 소비의 한계에 대해서 배웠지만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합리적인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네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도 해야 되는데요.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소비하는 겁니다. 환경 친화적 소비라든지 공정무역 제품 소비가 나와 있는데 밑에 생생 체험에 나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요것도 잘 읽어보세요. 요거에 관련된 대단원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시장 참여제를 한번 써봅시다. 공공재를 생산하고 관리하며 다양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규칙을 확립하는 것 누굴까요? 바로 정부죠. 네. 자,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람 바로 기업가죠. 자,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최종적 권한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을 뭐뭐뭐라고 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바로 소비자 주권이죠.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네, 소비자 주권. 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3단원 국제무역의 확대 영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거래가 왜 발생할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예습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